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20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연준의 점진주의,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1% 상승, 나스닥은 0.08% 상승, S&P 500은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 준비 제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이 점진주의로 기울고 또한 이 경제 연착륙 기대 등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3주 연속 주간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11월의 첫 3주 동안 증시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는 셈인데 11호는 증시 강세라는 계절적 공식이 들어맞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 증시의 훈풍을 불어준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된 점이었었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기대는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은 또 연준이 금리 인하로 언제 방향을 전환하는지에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또 증시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4.4% 아래로 떨어지면서 4.38% 부근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9월 말 이후에 약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진주의가 필요하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이 독일에서 열린 유럽은행 총회에 참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고 목표에 대한 위험이 더욱 균형을 보일 때 점진주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한 수잔 콜린스 버스턴 연은 총재도 이날 인터뷰에서 추가 긴축이 테이블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고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수잔 콜린스 버스턴 연 총재는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헤지펀드 거물 투자자 레이 달리오 브리지 워터 소시에이츠는 이 최고 경영자 CEO와 이 최고 경영자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부채가 더 큰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변곡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헤지펀드 건물 투자자 CEO는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지난 10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달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깜짝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래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그 우리업체 갭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보고하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부진했던 전기차 충전 업체 차지포인트는 또 35% 이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의 아니 메타가 아니죠. 구글의 알파벳이 1%대 하락을 했고 아마존닷컴은 1%대 상승 이렇게 나왔고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가 0.37% 하락했지만 미국의 간판 반도체 업체가 인텔이죠. 인텔이 1.06% 이상 상승하고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은 엔비디아만 하락하고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6% 상승했고요. AMD도 0.66% 상승, 브로드컴 1.89%, TSMC도 1.06% 이렇게 대부분 반도체들은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특별한 뭐 재료 없이 주가가 이제 반등하면서 테슬라도 0.30 상승하면서 234.3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리비안 1.89달러 상승, 1.89% 상승, 니콜라는 1.99% 상승했고요. 반면에 이제 뉴스이들은 좀 0.70%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미국 등 주요국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오펙 플러스 얘기하는 거죠.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 이달 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하는데 이달 말에 또 추가 감산 우려와 최근 급등에 따른 또 이 납부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저가 매수 유입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75.89달러, 4.1% 상승 마감했고요. 국제 금값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온수당 1984.7달러, 0.1%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또한 0.74% 하락 마감했는데요. 숨고르기 장세 보이면서 외국인이 825억 순매도, 기관이 2,409억 원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진원생명과학이 급등이 나왔는데 영국이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 유전자가 얘기하는 거죠. 편집 치료제 허가에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 테마로서 진원생명과학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S&T 다이내믹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방산 수주 급증으로 실적 개선 가속화 기대감이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S&T 다이내믹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주항공 또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하락하면서 연료비 절감 기대감 속에 항공 테마주로서 제주항공이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CJ 데인터원이 상승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알리바바 해외 커머스 성장세 모멘텀이 있으면서 이제 지속되면서 대한통운 또한 CJ 대한통운 또한 급등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1.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차익 실현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 소식에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툴젠이 상한가를 갔고요. 마크로젠도 상한가를 갔는데 툴젠과 마크로젠은 이제 유전자 가입 기술 확보, 툴젠은 이제 특허를 갖고 있고 유전자 가입 기술도 마크로젠이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가입 기술 부유 부각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제넥신과 또 고바이오랩 또 이제 유전자 테마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넥신은 이제 또 그 툴젠을 제넥신의 이제 계열사가 이제 툴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넥신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고 인트론 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유전자 가입 기술 도입 개량형 박테리오파지 개발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인트론 바이오도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엠젠 솔루션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형질 전환 대지 생산 사업이 이제 유전자 가입 형질 전환 대지 생산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엠젠 솔루션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어제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면서 2차 전지 양극재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어제 이제 58.01%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디테인시 아로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써나젠 테라피틱스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MOU 체결 소식에 이제 디테인시 아로가 또 급등이 나왔고요. 협진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최대 주주 CI테크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이제 협진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토엔이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차가 아마존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현대차